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율촌의 최종성 조세대응 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종전에 지금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좀 반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가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업계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좀 더 다 같이 우리의 그 현재의 그 제도에 조금 모순된 점들을 같이 좀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제작비 세액공제라는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우리 세법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 중에서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 드라마, 그리고 뭐 방송, 그런 방송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 제작비 총액의 10%, 20%, 많게는 30%, 뭐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러 문화 콘텐츠 그 장르 중에서 지금 방송과 드라마, 영화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추가된 게 이제 웹툰이 또 별도의 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 여러 이 문화 콘텐츠 장르를 통합된 정책, 즉 중요한 거는 IP 산업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IP 육성 정책의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파편적이고 일부 장르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게임 산업 이건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 이제 아까도 먼저 우리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굉장히 이제 흥행은 아까 0.85% 굉장히 불확실한 산업이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긍정적 외부 효과, 우리가 뭐 게임 자체만의 우리의 뭐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 이미지라던가 뭐 한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큰 이제 파장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점들도 이제 많이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워낙에 실패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내비두면 많이 그만큼 생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제 무형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IP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금융권이라든가 제도권에서 담보를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자산들이어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뭐 이런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 부분이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 정부가 이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아까 그 방송 드라마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그 일부를 연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웹툰을 추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이 그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요 현재 제도에 대한 용역 검토 보고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게임 산업이 여전히 공제를 못 받고 있게 된 그 근거가 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당히 잘못된 통계 수치, 잘못된 사실관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의 이 자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협회든 업계에서 많은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화면에 안 보였는데 여기 2025년 조세 특례 임의 심층 평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제목의 이제 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국책 연구 보고서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는 지금 이 해외 수요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영화나 방송이나 드라마가 게임보다 높다. 그리고 게임의 정책 한목적성이 낮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방송이나 드라마가 훨씬 높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게임은 없습니다. 게임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또 한류로서 가장 큰 거는 또 음악 산업도 있죠. 지금 현재 다 배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명백하게 아까 우리가 지금 수출은 거의 뭐 우리 게임 콘텐츠가 문화 산업에서 가장 높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출이라 그러는 거, 돈을 번다라 그러는 거는 해외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죠. 예, 소비자의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게 바로 매출의 의미일 텐데요. 그럼 어떤 그 객관적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지금 다른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그 게임은 관광 증진 등 한류 목적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한국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제품의 수요가 높아지고 그래서 한국의 제품이 많이 팔린다. 이런 또 보고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팔리는 데에는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가 높아진 것이겠죠. 예, 지금 아주 뭐 우리 뭐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뭐 여러 방산이든 여러 가지 기술력이 이제 한국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들이지, 한국이 그런 국가적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면 한국 방송이나 영화도 관심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 우리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도 평균 제작비가 영화가 가장 높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금도 늘 얘기 나오지만 게임이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뭐 웬만한 것만 해도 뭐 수백억, AA급은 뭐 천억 이상 들어가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계적 왜곡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우리 얘기하는 부분이 R&D 세액 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 필요성이 낮다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D 세액 공제하고 제작비 세액 공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제작비 세액 공제는 근본적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죠. 그 R&D 세액 공제라는 거는 기술적 진전, 과학적 진전을 가져오는 비용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제를 해주겠다는 제도인 거고,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제작이라는 건 분명히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까 AI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뭐 프로듀싱,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작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R&D 세액 공제로 포섭할 수 없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리 이 제도의 차이가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R&D 세액 공제라는 거는 지금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그 제도입니다. 이게 현재 뭐 많은 뭐 반도체, 자동차 우리가 더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그 우리 무형의 콘텐츠를 판매를 하는 우리 무형 문화 콘텐츠의 산업의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무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출시로서 모든 물건이 이렇게 판매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출시는 곧 다시 시작이고 계속 추가적인 개발과 제작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데 차이점이 있죠.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뭐 방송이나 영화하고도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영상이 한번 오픈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 제작업이라는 게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방송 산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완료가 되면 이제 끝이 나는 반면에,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인 개발, 추가적인 창작 활동이 계속 지금 그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형재산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공 확률이 희박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리 기술 개발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소비자의 감성적인 그 영역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야지 이게 저희들의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개발만 됐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영역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는 그런 산업적 특징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화면에는 굉장히 일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별도의 보고서라든가 별도의 드렸던 글에는 더 많은 지금 현재 우리 보고서의 좀 문제점들, 한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보고서로 인해서 현재 기재부가 제작비 세액 공제를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업계의 계속적인 의견 개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이 한류를 정의를 하면서 이게 2025년도 보고서인데 2016년도에 그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를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류다 이렇게까지도 굉장히 낡은 자료를 가져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오늘의 논의가 이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지금 기존의 우리나라 제도가 영상 콘텐츠 제도라고 드라마나 영화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오히려 지금 게임 산업을 얘기하면서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하고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 뭐 이렇게 지금 막 얘기가 논의가 흘러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해외 사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해서 정책을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IP라는 관점에서 다 통합된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은 상당히 조속히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보고서라던가 기재부가 현재 게임 산업이 R&D 세액 공제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작비 세액 공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R&D 세액 공제와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는 제작비 세액 공제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많은 그 제작의 출연을 위해서는 정부의 위험 부담이 같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던가 많은 스타트업들의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지금 얘기고, 아까 우리 원재호 대표님 그 자료에서도 대부분의 되게 규모가 되게 작은 우리 게임 산업에 지금 많은 중소 영세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세액 공제에 대해서 R&D 세액 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R&D 세액 공제라는 것도 정말 기술 개발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저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라는 거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제작 활동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된 부서로서 연구만 하는 조직을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구, 창작, 다시 서비스 개선 이런 부분들이 막 되게 그 순환되고 혼합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거든요. 이 창작이란 영역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조 단계와 상품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의 제조업처럼 이렇게 산업의 그 단계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는 전제에서 탄생한 개념이 R&D 세액 공제인데, 그 R&D 세액 공제를 우리 게임 산업에 옷을 입히게 되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대기업들은 우리 뭐 큰 게임 회사들은 그래도 이 기술적 진전을 가져오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기업부설 연구소라는 거를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하면서 일부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는 매우 그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보고서나 현재 기재부의 인식은 우리 게임 산업이 R&D 세액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 트렌드입니다. 지금 뭐 가장 잘 하고 있는 데는 뭐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는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 뭐 콘텐츠에 대한 가장 뭐 선진국이고요. 지금 애니메이션 매출만 봐도 한 20조가 되는 거 보면 한 우리 게임 산업을 다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규모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일본 정책 당국에서는 작년에 이제 발표하기로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를 이제 국가 기간 산업으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매출보다도 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반도체 매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의 생각은 되게 그 어려운 제조업을 하는 것 대비 이렇게 무형의 애니메이션, 무형의 컨텐츠를 판매하는 게 또 일정한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전부 다 통합된 정책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된 정책이라는 거는 당연히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 그 만화, 거기서 나오는 방송, 영화, 콘텐츠를 모두 다 아우르는, 그렇게 됐을 때 이 IP 지원 정책으로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영국, 프랑스, EU 모두 다 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르별로 차별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심지어 전부 다 이 유럽 국가들의 좀 특징들은 지금 이 세액공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환급까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유사 이래 아직 그런 환급형을 운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당연히 구분도 없고 심지어 환급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시적으로 바로 실패가 됐을 때 그 제작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들 적극적이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비뒀을 때는 누가 자기 자본으로 이 위험 부담이 큰 작품을 생산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특징적인 거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게 이제 제작비 세액 공제를 해줄 때 자국 생산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문화, 자국의 언어, 그다음에 생산 행위 자체가 자국에서만 발생돼야지. 그래서 국내 고용에 촉진을 시키는 그러한 제작의 형태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제를 해준다라는 점이거든요. 현재 우리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가 지금 방송이나 영화 쪽에 대해서 공제해준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거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장표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영화나 드라마가 해외 수출이 얼마겠습니까? 영화 방송 다 통틀어서 해외 수출이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화 방송 드라마가 한 내수까지 합하면 한 20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해외 수출은 1조, 거의 다 내수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제도는 이 내수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지금 게임 산업은 전부 수출이고 수출하고 내수가 거의 반반입니다. 게임 산업은. 근데 지금 방송 드라마는 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내용이다 이런 이제 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그러면 게임 산업은 왜 해외 매출이 많으냐라는 건데 저희가 IP라는 거를 우리 한국의 게임 개발 기업들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넷플릭스가 나오고 한국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넷플릭스가 제작비의 조금의 마진을 넘는 수준만을 보전해 주는 거고 이후에 해외 판권은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그 제작비를 상회하는 것들은 전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국내 제작 비용만 보전받는 수준인 거죠. 그 계약을 그냥 제가 그 산업 이해는 떨어지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해외 판권에 대한 계약을 못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비만 일단 안정적으로 보전을 받으면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 게임 산업은 내가 국내 게임을 개발하면 해외 판권을 갈 때는 무조건 그 중에서 RS 수익 쉐어를 뭐 30%든 40%든 50%든 받습니다. 이게 산업이 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 게임이라는 게 한 번 출시되고 끝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시가 되고 현지화를 할 때, 로컬레이제이션을 할 때는 그 나라에 맞게끔 게임을 다시 개발해야 되고 조금 더 뭐 소스 코드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지금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해외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해외 매출에서 일정한 퍼센을 한국의 기업들이 그대로 로얄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영화나 방송이나 이런 드라마 제작에서는 현재 이제 넷플릭스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런 로얄티로 인한 수익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수만을 갖고 가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참고로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아예 내가 제2차 저작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권리를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지금 이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 콘텐츠라는 게 분명히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영상 콘텐츠는 지금 자국 산업 보호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상황이고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액 공제는 지금 정부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는 상당히 좀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작비 세액 공제를 더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은 인건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까도 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인력 구조 개편을 또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또 우리 결국 청년의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비 세액 공제가 갖는 이 제작비라는 성격 자체의 한 80% 이상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국내에 고용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 정부의 재정 정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부는 실업을 관리하고 고용을 담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이 나라가 불경기가 있으면 그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일자리를 만들고 내가 우리 국민들한테 이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라는 거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동 보상적 급여 성격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해 줄 이유가 반드시 있다. 따라서 지금 심지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30%,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면서 심지어 환급까지 해준다라는 게 다 이런 정책적 배경이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제작비 세액 공제 법안을 올리면서 저희가 이제 대상 비용이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제 직접비입니다. 예, 회사 운영하는 여러 간접비들이 포함된 건 아니고 뭐 마케팅비나 이런 부분도 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작에 오롯이 들어가게 되는 이제 비용들을 지금 뭐 제작 준비 단계, 게임 제작 과정, 후반 제작, 그다음에 출시 이후. 이 출시 이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임 산업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의 문화 콘텐츠는 출시하면은 거의 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게임 산업은 출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잘 보시면 대부분 인건비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작비 세액 공제라는 그 제도가 영상 콘텐츠 제도가 들어온 거는 매우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정부가 잘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영상 콘텐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국제적인 추세하고도 잘 맞고 좋은 제도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특정 장르만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가 이제 문제인 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적인 추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시급히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드렸던 지금 현재 우리 제도가 조금 요 잘못된 요 보고서에 기초한다는 점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의 전환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R&D 세액 공제하고 제작비 세액 공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R&D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제작비 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제작비의 본질이 인건비라는 점이고요. 지금 이제 환급형 세액 공제라는 거를 한번 매우 희망사항으로 언급을 해봤는데 실제로 어려운 회사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일단 제작비만 들어가는 회사들은 사실 세액 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춘 아주 어렵고 아주 뭐 작은 기업들에 한해서 뭐 청년의 고용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요건을 충족한 어떤 한계 내에서는 환급형이라는 걸 한번 운영해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환급형까지는 사실 지금 뭐 논의가 되기까지는 바라지는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환급형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화 콘텐츠라는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관점에서의 이제 봤을 때는 우리 게임 기업들은 전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불균형적인 점들부터 좀 우리 정책 당국에서 잘 좀 고려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제작비 세액 공제를 계속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던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를 지금 오히려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검토해서 우리가 정책 당국에 좀 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